기자추 만주영입니다. 오늘은 이 가수 김호중 씨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검찰이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 씨에 대해서 구속 기소했습니다. 즉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일단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당시에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재판을 받을 때 더 이상 이동은 없습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독방 수감 중으로 알려졌던 김호중 씨가 최근 독방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을 해봤고요. 또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보고 더 나아가서 소위 김호중 씨가 술타기 수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음주를 적용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김호중법 제정까지 검토해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법안일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호중 씨 지난 6월 18일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대표 이모 씨, 본부장 전모 씨도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고요. 그리고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혐의로 매니저 장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총 4명이 재판을 함께 받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김호중 씨가 구속 기소 후에 굉장히 놀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 합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즉, 합의서가 분명히 검찰에 제출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상 참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또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김호중 씨는 구속 기소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속 기소된 김호중 씨의 향후 구속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검찰 단계에서 김호중 씨는 6월 19일 구속이 만료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구속도 연장이 됐죠. 구속 기소된 김호중 씨의 1심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김호중 씨는 6개월 안에 1심 재판이 끝나면은 여기서 2심을 본인이 신청을 했다. 그럼 2심에서도 또 구속이 연장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석 가능성은 어떨까요?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보석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죠. 정당한 사유는 어떤 걸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건강상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김호중 씨는 30대 초반이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서 보석이 필요하다. 이거는 국민적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근데 분명 이 보석금을 걸고 혹은 보증인을 걸고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조건은 있어요. 뭘까요? 구속의 조건이 뭐죠? 증거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게 전제사안이죠. 보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보석으로 석방을 해도 향후 재판을 굉장히 성실하게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중 씨는 워낙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까지 검찰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4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 4가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서 같이 재판부로 넘겼죠. 이런 증거를 김호중 씨가 모두 인정을 하면은 보석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김호중 씨는 여기에 대해서 위험운전치상, 이렇게 내가 위험하게 운전을 할 만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는 걸 입증하려고 할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최고 15년형에 대한 죄를 인정하는 거니까 결국 김호중 씨는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렇게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보석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께 굉장히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호중 씨는 현재 독방에 나와서 혼거방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김호중 씨는 경찰 유치장 단계에서 홀로 지냈죠. 그리고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후에도 독방에 수감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를 두고서 특혜 논란도 있었죠.
자, 이렇게 독방을 구치소에서 배정받은 이유에 대해서 뉴스로 많이 알려진 수용자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범으로 분류된 만큼 재소자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스스로 자해할 우려 등을 고려해서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수용자들이 있는 혼거방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건 왜일까요? 일단 김호중 씨가 계속적으로 독방에 기거하는 게 일종의 특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정 기간의 적응 기간, 그리고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구치소가 판단해서 이제는 김호중 씨가 충분히 적응 기간을 거쳤고 혼거방에서 다른 재소정들과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 김호중 씨가 왜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가 됐을까? 이 부분입니다. 일단 경찰은 직접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했을 때 면허 정지 수준인 0.31% 이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 역시 김호중 씨의 아파트와 주점 등의 CCTV를 분석해 김 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할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이걸 두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김호중이 가져단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하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하라, 음주 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소주를 마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꼬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중들이 느낄 때 아니 충분한 증언이 있지 않냐, 술자리에 있던 이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했는데 그들의 증언 중에 일치하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김호중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31%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언이 확보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법 쪽에서는 실제로 이와 관련해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인정된 사례가 소수에 그친다는 거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검찰은 더 큰 처벌을 위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굳이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공소 유지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법에서는 무죄 판례가 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호중 씨의 형량을 정할 때는 분명 이 음주운전 혐의까지 포함돼서 정하겠죠. 그런데 재판부에서 볼 때 음주운전 혐의는 이거는 유죄로 보기 힘들어, 무죄로 볼 수 있어 라고 해서는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될 경우 아예 혐의 자체가 적용이 안 돼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무죄 가능성 있는 혐의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유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음주 혐의는 배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음주운전보다 더 혐의가 높은 죄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위험운전 치상입니다. 최대 15년형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법조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한 경찰이나 국민 대다수는 아쉽겠지만 검찰로서는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김호중의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도 처벌 수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음주운전 혐의가 들어갔다가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오면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죄가 나올 확률이 있는, 그럴 소지가 있는 죄목은 빼고 나머지 죄목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게 오히려 김호중 씨에 더 많은 형량을 받아내는데 검찰로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음주 혐의는 배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집중해야 될 상황은 바로 술탁입니다. 일단 사고 그 당일로 돌아갈게요. 사고가 나고서는 김호중 씨는 자택이 아니라 구리에 있는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왜냐면 집에 있다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서 자택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호텔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편의점에 들렸고 맥주를 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뭔가 상식에 맞지 않죠. 음주 사고를 일으켰고 또 어떻게 했죠?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훼손했습니다. 이게 뭐죠? 증거 인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움직였는데 편의점에 들어가면 CCTV가 많죠. 뻔히 있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거기 가서 당당히 술을 샀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음주 수치가 나와도 음주 대사체가 검출됐다는 국가수 결과가 있었죠. 근데 이게 뭐 때문이다? 음주운전 때문이 아니라 그 후에 이렇게 편의점에서 산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음주 대사체가 나왔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재판부에서 볼 때 운전 전에 마신 알코올 양과 호텔로 가서 마신 알코올 양을 명백히 구분해서 수치를 낼 수가 있을까요? 낼 수가 없죠. 이거는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음주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술을 샀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검찰은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호중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통해 조직적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은 지난 5월 20일 법무부에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는 국회 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6월 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이 들통날 상황이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일명 술타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는 거죠. 또한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6월 18일 대표 발의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이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만들어지면 이 법이 바로 김호중법이 된다는 겁니다.